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너무 자주 오죠. 짜증나죠 지금. 에? 낮에 직장일 열심히 하시고 밤에 집에 오면 굉장히 피곤한데 영상 또 뭐 10분 15분짜리도 아니고 1시간씩 넘는 거 올려서 힘들게 그거 봤는데 본지 얼마나 됐다고 떠올려 지금. 그러게요. 참 이게 그걸 못하네요 제가 잘.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래도 이렇게 염치 없는데 또 왜 왔냐. 지금 달력을 보니까 내일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부터는 금요일 오후부터는 사실상 연휴잖아요. 다들 이제 연휴 일정 때문에 바빠지실 텐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도 연휴 때는 뭐 어디 뭐 귀향을 하시든 귀성을 하시든 어디 놀러를 가시든 아니면 다른 데 또 뭐 어쩔 수 없이 일하러 가시든 간에 사실 좀 시간 내서 이 유튜브 영상 올려도 이렇게 보기가 좀 힘든 분들 좀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약속을 추석 연휴 때까지 이벤트 1, 2, 3를 살펴본다고 했는데 2, 3를 대충은 지금 이제 흐름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연휴 5일 동안에 혹시나 이제 이벤트 3 전쟁에 관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때 추가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마무리를 어느 정도는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은 뭐 마무리할 것도 없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 급하게 이 대선 토론 분석 영상 올리고 바로 이어서 커뮤니티에 게시물 하나 더 올렸죠. 그 두 가지 내용이 다입니다.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하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대선 토론에 대한 제 분석은 거의 뭐 시간은 어제 늦게 올렸지만 저는 나름대로 오후에 영상 그 대선 토론 풀 영상을 다 녹화본을 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그 어렵게 힘들게 지금 그 아저씨가 이거저거 막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의 제 딴에는 실시간이라고 올린 거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잘못 본 실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확인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벤트 2와 3는 그겁니다. 지금 이벤트 1에서 경기 침체나 뭐 이런 거를 실질적인 어떤 그 가능성으로 보고 세력들이 뭔가 국채시장, 환시장,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미리 변화가 온 거. 물론 시장의 내러티브는 그거를 지금 모르죠. 못 쫓아가고 금리하고 AI만 보면서 올랐다 내렸다 할 건데 그거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2 이제 그것이 금융시장의 의도적인 경착륙을 일으키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이벤트 2가 대선 토론인데 일단은 저는 시장에서 뭐라 떠들든 일단 저는 세력들의 입장에서 앞으로 2달 동안 해리스를 아무리 서포트 해주면서 같이 끌고 가도 쉽게 트럼프를 압승을 못할 거다. 트럼프한테. 오히려 트럼프가 반격을 해서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마스터 플랜 B를 하나하나 또 진행을 더 시켜놔야 된다. 여차할 때는 뭔가 충격을 줄 수 있도록 라고 저는 판단을 어제 영상에서 내렸고요.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제가 뉴스를 보자마자 바로 이틀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본토를 때리는 서방 장거리 무기 타격을 허용을 절대 그건 해줄 수 없다. 그것만은 레드라인이다 했던 애들이 토론 끝나고 나서 몇 시간 안 돼가지고 바로 갑자기 그거를 허용을 해줬죠. 저는 이게 이제 점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우리가 쉽게 트럼프를 못 누르겠구나 아무리 뭘 해도. 그래서 슬슬 의도적인 경착륙에
마스터 플랜 B의 가능성을 하나하나 끌어내는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선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중동 전선은 사실상 이란이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예, 나중에 시간 있으면 그것도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자료는 다 있습니다. 지금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란의 그 새로운 신임 대통령이 강경파들을 제어를 하기가 힘든데 사실상 그의 최종 지도자인 하메네이 그 할아버지가 이란 그 지도자 최종 그 종교 지도자인 하메네이 그 할아버지가 든든한 백그라운드 뒷배경이 돼가지고 지금 강경파들을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번에 그 헬기 사고로 죽은 전임 대통령이 있었다면은 걔는 조금 대가리가 컸거든요. 남의 나라 대통령 대가리가 뭐야? 죄송합니다. 그 양반은 세력도 많이 있고 또 그 하메네이 옆에서 이미 다음번 후계자로 거의 지목이 된 황태자 같은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하메네이가 아무리 참아라 해도 독단적으로 어느 정도 애들을 끌고 가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애였습니다. 근데 걔가 우연하게 헬기 사고로 죽었죠. 그래서 지금 이란이라는 그 나라가 강경파가 아무리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도 하메네이가 최종 지도자 할아버지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실은 모르지만 만에 하나 저는 그 전임 대통령 헬기 추락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고 이란 내부에 서로 간에 계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다가 암투에 의해서 숙청될 가능성을 오히려 저는 크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란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보복은 할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동안 강경파들과 이슬람 세력들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지금 다시 물론 이제 헤즈볼라나 요런 애들까지 하마스까지는 설득을 못하고 걔네들은 이제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대신 우리 이란은 절대 너희한테 어떻게 뭐 같이 움직인다고는 말 못한다.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고요. 대신 이란은 우리가 다시 핵협정 들어가고 IAEA 핵 사찰도 받아갖고 니들이 그 맨날 문제 삼는 핵무기 그런 거 개발 안 하겠다. 농축 우라늄 그런 거 안 할게. 와서 다 보라고 니들이 하란 대로 할게. 대신 우리한테도 이제 경제 제재 풀어줘라. 그렇게 2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니네가 말만 꺼내도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은 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가 다 이슬람 전체를 우리가 아랍 전체를 통제를 하겠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부처님이죠. 이 정도면. 남의 나라 대통령 취임식에 와서 그 짓을 벌였는데 더구나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이슬람 그 무장 혁명 세력의 그 본거지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부처님이고 사실상 그리고 그 정도 얘기가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거는 하메네이 최종 지도자의 뒷배경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꼴은 안 되겠죠. 기축통화 세력이 원하는 꼴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저렇게 이란이 저자세로 나오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핵무기도 개발 안 하겠다. 와서 다 핵 사찰해라. 그리고 우리 경제 제재 대신 좀 풀어줘라. 그러면 보복도 안 하겠다. 야, 그러면은 미국 입장으로서는 이스라엘 미국 입장으로서는 꼭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세계 평화도 찾고 이란에서 핵도 없애고 핵무기도 없애고 전 세계가 박수 쳐줄 일 아니에요? 야, 해리스 바이든한테 네가 드디어 한 건 했구나. 중동의 평화를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서 이란한테 보복 안 하겠다는 다짐도 얻어내고 약속도 얻어내고 응? 이란 핵무기도 가서 다 사찰하면서 핵무기 개발 못하게 막았고 경제 제재만 좀 풀어주면 되겠네. 아주 박수 받을 일 아니에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이후에 미국이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기사들도 있고 한데 이번에 이란 무기가 또 러시아로 들어갔다. 이미 다 알고 있던 건데 새롭게 안 것 마냥 조사가 이미 뭐 한 2년 전부터 들어간 거 이미 다 아는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마치 몰랐던 걸 이번에 안 것처럼
이란의 그 탄도미사일이 러시아로 다 들어갔다. 서로 간에 이런 거 해주면 안 되는데 했다. 그래서 이란을 경제 제재를 더 해야겠다 해서 더 하겠다고 한 일주일 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이 아무리 화해의 제스처를 내놔도 어쩔 수 없다. 이 러시아한테 탄도미사일 주고 이란 그 무기가 흘러 들어갔는데 어떡하냐? 제재해야지 하면 결국은 평화로 올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있는데도 끝까지 거부하는 거죠. 그 전선을 이어가겠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에서 무려 70만의 이스라엘 국민들이 네타냐후 끌어내려라 하고 있는데 그 찌끄만한 나라에서 7만 명도 아니고 70만 명이에요. 거의 이거는 전 국민전 촛불 시위나 다름없죠. 그런데도 지금 버티면서 얼마 전부터는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드디어 서한지구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극렬 네오 시오니즘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걔네들의 목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두 개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 두 개가 있죠. 가자지구와 서한지구가 있는데 예전 이란 시리즈에서도 수없이 많은 영상에서 노란 딱지 먹어가면서 지난 1년 동안 거기에 역사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날마다 사람들이 시위 좀만 하고 평화 시위를 해도 조준사격으로 빵빵 죽여가면서 어떻게 지금 지난 몇십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유엔이나 서방 세계들조차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정식 국가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었다. 그런 모든 비인간적인 범죄들을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만 인정을 안 해주고 있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저번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이스라엘 가가지고 인정해주고 자기 이제 유대인 금융 세력들이 자기하고 맨날 엮이지를 않고 자기를 거리를 두니까 그런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도 한 취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서한지구까지 다 몰아내고 다 쫓아내고 다 인종 말살하고 청소하고 다시는 거기서 어린아이들 낳지도 못하게 하려는 참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짓을 다시 또 이제 또 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벤트 2와 3 봤고요. 오늘은 어제 이제 그 영상들 제가 이제 이 방향으로 이벤트 2와 3가 간 것 같다, 흘러간 것 같다 라고 잠정 결론을 어제 내렸는데 오늘까지 이제 해가지고 그 기존 언론들에서 나오는 해리스 소식 들으면 여러분들 뭐야 이거 최옥구 이 자식 세상 물정도 모르고 지금 아니야 어제 해리스가 훨씬 잘했어 지금 뭔 소리야 쟤는 참 답답하고 실망들 많이 하셨죠?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저도 오늘 오전에 이거저거 하고 이제 차 한잔 마시고 해리스에 대해서 어떻게들 평가가 나오나 한번 쭉 검색을 해봤네요. 유튜브에서. 던진 미끼 모두 문 트럼프. 토론 후에 여론조사 어디서 뭐 얼마나 그 표본을 가지고 어떻게 조사했는지 어떤 기관에서 그거는 잘 안 나오던데 어쨌든 63%가 오히려 해리스가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월가에서 또 무슨 뭐 투자은행 기관들 전부 나와가지고 방송사들 다 나와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잘했다라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해리스가 잘했다, 이겼다. 던진 미끼를 모두 물었대요. 저는 어제 그거를 굉장히 나름 좀 시간 들여서 분석하면서 해리스가 오히려 이렇게 허점들을 보였다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일부러 허점을 보인 거래요. 그리고 미끼를 물게 하려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진짜 이러니까 개나 소나 유튜브 한다고 나와가지고 이것도 보세요. 거짓말 딱 잡아냈다. 웃는 해리스의 트럼프 발끈. 해리스 그런 자꾸 표정 변화 나오고 저렇게 쉽게 어떤 진지한 순간에도 웃고 저런 거 마이너스 점수 된다고 어제 제가 무슨 격투기 코치처럼 다 뭐
카프킥이 어떻고 로우킥이 어떻고 잽이 어떻고 하면서 플러스 1점 마이너스 1점 제가 어제 다 점수까지 매겼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뭐야? 해리스가 웃기니까 거짓말 잡아내면 자기도 웃겨서 웃은 거래요. 그리고 트럼프는 발끈했대요. 나는 같은 영상을 본 게 맞나? 정말 내가 세상 물정 모르네. 트럼프를 구워 삶았대요 어제. 해리스가 피식피식 옆에서 웃는 게 이게 음소거 공격. 사람들이 이거에 굉장히 통쾌하고 시원해했다는 뜻이겠죠. 사이다처럼. 나는 이러면 안 된다 막 했는데. 야 진짜. 야 그래. 계속 세상을 끝까지 계속 배워야 한다니까요. 사람이 오만하면 안 돼요. 자만에 빠지면. 전 세계가 비웃었다. 트럼프는 화를 못 참고 발끈했다. 해리스가 사실은 미끼를 던진 건데 계속 물으면서 토론이 수세에 몰렸다. 그랬구나. 트럼프 첫 토론은 판정패다. 심지어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 너에 대한 어떤 승리의 길이 이제 좁아졌다. 왜 잘 좀 하지 왜 이렇게 못했냐. 아주 실망하고 있다. 공화당 안에서조차.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난 하루 동안 아주 전 세계에 계속 회자되는 어제 토론의 하이라이트는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고 있어요. 너무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에 어이가 없어가지고 해리스가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됐다. 저는 여기서 오히려 해리스가 이렇게 반응한 게 역효과가 났고 그래서 마이너스 1점이라 했는데 오늘 접어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이거 지금 이렇게 뭘 볼 줄을 모르는데 뭘 분석을 한다고 앞에나 깝치고 참. 저 연휴 문 닫기 전에 가서 40년 된 순댓국밥집 가서 오늘 소주에 낯설 하나 해야겠네요. 동네 창피해서. 해리스가 잘했다 63%. 이렇다고 합니다. 예. 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지난 한 달간 해리스한테 붙은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세력들이 지금 해리스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서포트해준 앞으로 2달은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서포트를 해줄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트럼프가 열세에 있고 해리스가 우세에 있고 모든 토론에서도 능가하고 있고 모든 면에서 압도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줄 거라고 봅니다. 선거 전에서 항상 그러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대단한 것처럼 선전하는데 막상 토론전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비실비실한 사람 많은데 대중들이 또 그렇게 한번 선동되면 그렇게 믿어요. 직접 눈으로 보면 달라지겠지 해도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이거 지금 보신탕 갖다 바치는 거죠. 몸 보양하시라고 지금 정치, 경제, 문학의 각종 이제 지금 그 기반 세력들에서 해리스 이렇게 지금 받쳐주는 겁니다. 보신탕으로 공양하는 것은 실제보다 많이 좀 과장된 게 있겠죠. 물론 제가 본 게 틀릴 수 있고요. 정반대의 시선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다 해도 거기에 지금 굉장히 많이 과장해서 띄워주는 거 지금 그게 지금 틀림없이 많이 있다고는 봅니다. 예. 자, 어제 오늘 제일 화제가 된 개와 고양이의 진실 저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했었는데 이 진실이 뭔가 다시 한번 보죠. 왜냐하면 어제 제가 급하게 만든 그 영상에서는 그 부분 영상을 좀 편집을 제가 잘못해서 앞뒤가 많이 끊겼어요. 그래서 제가 말로만 설명을 했는데 정말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 지금 뉴스나 요런 데 나오는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고 있어요 하는 것도 보니까 딱 그 부분만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그 부분만 딱 잘라갖고 희화해 놨더라고요. 진짜 어땠는가 앞뒤로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영상을 편집해 가져왔습니다. What they have done to our country by allowing these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to come into our country and look at what's happening to the towns all over the United States. And a lot of towns don't want to talk. It's not going to be Aurora or Springfield. 예, 수많은 그 불법 이민자들이 물밀듯이 지금 몰려와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땅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봐라. 지금 그
사람들이 동네 창피해서 대놓고 말은 못한다. 속된 말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집값 떨어질까봐, 동네 소문 안 좋아질까봐 대놓고 말들은 안 하는데 정말 온갖 눈 뜨고 보기 힘든 창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Don't want to talk about it because they're so embarrassed by it. In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창피해서 잘 말은 못하지만 정말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드디어 그놈들이 노숙자처럼 와가지고 동네의 개도 고양이도 잡아먹고 있다. 이제 어이가 없다는 거죠. 이제 이 얘기를 참모진들이 아마 이런 얘기 못하게 했을 건데 트럼프가 고집을 부려서 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얘기는 보통의 사람들이 듣기에는 참 어이가 없죠. 근데 사실 트럼프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 정말 아픈데 시원한데 너희들 이런 거나 알고 있냐?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가나? 이런 얘기 해주면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해리스의 반응입니다. 지금부터 보시죠. They're eating the pets of the people that live there. And this is what's happening in our country. And it's a shame. As far as rallies are concerned, 해리스가 이제 잘 걸렸다 하고 여기에서 트럼프 네가 얼마나 어이없는 말을 하고 이게 지금 대통령 그릇이 안 되는가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해리스의 전매 특허죠. 이렇게 지금 막 큰 표정과 제스처로 지금 정말 이 사람 어이없다, 창피하다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근데 이거를 지금 언론에서 보니까 아주 속 시원하게 사람들이 좋아했나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저는 마이너스라고 봤거든요. 일단 왜냐하면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중간에서 어느 정도 부동층이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오히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도 어느 정도 그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은 아닐 텐데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는 트럼프도 지금 동네 노인네가 아니고 전임 대통령이고 심지어 맞죠? 대우를 해주고 예의를 차려줘야 하는데 이 정도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아무리 헛소리를 한다고 해도 반응을 보이는 거는 결국 자기 상대방을 더 이제 깎아내리려고 그러나 본데 결국 이건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이런 참 좋지 못한 행동으로 상대를 깎아서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런 여성 정치인이 우리나라에도 좀 간혹 있죠. 있는 것 같더라고요. as far as the reason they go is they like what I say. They want to bring our country back. They wa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 It's a very simple phrase. Make America great again. She's destroying this country, and if she becomes president, this country doesn't have a chance of success. Not only success, we'll end up being Venezuela or 보면 그래서 해리스가 초반에 막 굉장히 웃긴 사람 봐라 하면서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이런 that came in. 제스처들을 They're 합니다.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 pets 잡았다 of the 하고. people that live there. And this is what's happening in our country, and it's a shame. 그런데 이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참모진들도 그 전에 해리스한테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좀 자제하고 조심해라고 말을 했을 거라 봅니다. 어제 이미지 메이킹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잘 됐다 건수 잡았다 나왔다가 지금 얼른 자기의 실수를 이렇게까지 내가 반응하면 안 되자고 본인도 지금 얼핏 바로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조금 조심합니다. 바로 이제 굉장히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자고 좀 그거를 주워 담으려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As far as rallies are concerned, as far as the reason they go is they like what I say. They want to bring our country back. They wa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 It's a very simple phrase. Make America great again. She's destroyed. 그렇죠. 해리스가 이제 좀 수습하고 주워 담으려고 합니다. 아까 그렇게 조롱하는 듯 했다가.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트럼프의 내용이 뭐냐면
그 지금 그런 하소연을 이민자들이 개를 잡아먹고 있다 요런 거를 하소연을 하면서 불평을 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뭐겠냐. 예전에 우리 그 잘 나가고 깨끗하고 아름답던 미국을 그 시절 그 미국으로 그대로 돌려놓고 싶다는 거 단지 그 마음 하나뿐이다. 뭐는 이 사는 환경이 왜 이렇게 됐냐. 무슨 우리 미국이 무슨 삼류 국가 저기 베네수엘라 그런 나라처럼 지금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다. 꼴이 말로만 세계 1위 국가지. 정말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고 정말 그런 거죠. 일상생활 그냥 아름다운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런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 시절로. 그 시절 미국을 다시 오직 그거 하나뿐이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해리스도 바로 이제 좀 동조하는 느낌. 그리고 자기 아까 웃었던 게 좀 실수구나. 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자기가 무참히 짓밟은 거예요. 미친놈들 취급하면서. 맞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명백한 실수고 해리스도 금방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사회자가 바로 실시간으로 ABC 직원을 해가지고 ABC가 이제 어제 3대1의 그 공격이었다. 물론 좀 불리하긴 했지만 저도 쭉 본 입장에서 없는 소리 한 거 아닙니다. ABC가.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항상 그 트럼프의 그 약점을 보고 약간 공격적으로 나왔을진 몰라도 그렇게 편파적이었다고 생각이 안 돼요. 틀림없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 분명히 잘 짚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ABC 사회자가 요 앞에 있는 사회자가 바로 자기 직원들 시켜서 그 지역 스프링필드 시 관리자한테 전화해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 확인을 실시간으로 하고 이제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잡게 되죠. 한번 들어보시죠. This country, and if she becomes president, this country doesn't have a chance of success. Not only success, will end up being Venezuela on steroids. I just want to clarify here. You bring up Springfield, Ohio, and ABC News did reach out to the city manager there. He told us there have been no credible reports of specific claims of pets being harmed, injured, or abused by individuals within the immigrant community. Well, I've seen people on television. Let me just say here, this is the people on television say my dog was taken and used for food. So maybe he said that, and maybe that's a good thing to say for a city manager. I'm not taking this from but television. But the people I'm on taking it from television the city saying their manager. dog was eaten by the people that went there. 예, 바로 시 매니저한테 스프링필드 시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봤다. 혹시 요즘 정말로 그 동네에서 이민자들이 개를 누군가 저기 홈리스든 누구든 납치해가가지고 고양이를 잡아먹었다는 그런 사건이 접수된 적이 있냐 하니까 그런 적이 없다 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짚어냅니다.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동네 창피해서 대놓고 말을 안 한다. 동네 집값도 떨어지고 부동산 값도 떨어지고 소문도 나빠지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다. 흉흉한 소문이 퍼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어디다 얘기는 잘 안 한다. 있어도 안 한다. 그러니 또 당신이 전화한 건 시 관리자 아니냐. 시 관리자가 자기들 시에 먹칠하는 얘기는 있어도 있었다고 말을 안 하니까 그런 입장이 있을 거다. 얘기를 하죠. 하지만 나는 그 얘기를 그럼 어디서 들었냐? 그 지역 주민이 어디선가 인터뷰를 하면서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내가 직접 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BC 사회자는 물론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는 그런 일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는 거죠. 예. 여기서부터는 해리스가 대놓고 조롱을 못 합니다. 분명히 처음에 웃으면서 조롱한 건 실수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그 사람들 개를 잡아먹었다고 하소연하는 그 국민들의 심정은 편안한 일상생활을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그 옛날에 안정됐던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오직 그거 하나다. 그 얘기를 하니까 웃다가 얘도 갑자기 표정 싹 바뀌고 진지하게 들어주죠.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ABC 패널이 그런 일 없었다는데요. 스프링필드 시 매니저가 하는데도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시 매니저는 물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TV에 나와서 하소연 하는 거를 봤다. 그 지역 주민이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아까처럼 ABC 패널이 그런 일 없었답니다 하는데도 더 비웃고 조롱해야 되는데 안 하죠.
진지하게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 뭐냐면 지금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 지역 주민이 누군가가 나와서 정말 그런 일을 했다 하소연을 하는데 비웃으면은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비웃는 겁니다. 예, 이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근데 해리스가 이게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이 뒤에 이제 어떤 얘기 나오나 또 보시죠. Again, the Springfield city manager says there's no evidence of that. Vice We'll President find Harris, out. I'll let you respond to the rest of what you've heard. You talk about extreme. 보십시오. 이게 보면은 해리스가 계속 이제 자기도 진지하게 듣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눈빛으로 뒤늦게 이제 주워 담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ABC 패널이 어쨌든 우리는 공식적으로 확인은 못합니다. 확실하게 짚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까? We'll find out. 한번 알아봅시다. 앞으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지금은 전화로만 C 매니저한테 확인한 건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C 매니저 입장에서 C 매니저한테까지 전달이 안 됐을 때 C 매니저가 C 일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거기 가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얼마든지 더 조사해보면 될 거 아니냐. We'll find out 하잖아요. 자, 이제 그러고 해리스가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뒤집어 담으려고 정말 너무 얘기가 극단적인 얘기가 나와갖고 제가 이걸 참 믿어야 될지 좀 그러네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전에 자기가 어이가 없다 하면서 비웃었던 것도 너무 믿기 힘든 얘기, 익스트림, 극단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나도 이게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좀 비웃었다. 근데 사실은 뭐 조사해봐야겠네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실수를 변명하려고. 너무 얘기가 극단적이어가지고 내가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 건데 변명을 하면서도 얼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한 표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또 쪼개면서 해요. 막판에. 이런 게 지금 해리스의 아주 안 좋은 점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Went there. Again, the Springfield city manager says there's no evidence of that. Vice We'll President find Harris, out. I'll let you respond to the rest of what you've heard. You talk about extreme. 네, 역시 그렇죠. 뒤늦게 이제 자신의 실수를 주워 담고 괜히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미친놈 취급하고 비하하는 그 국민의 아픔을 알아주려고 좀 뭔 일 있었냐 들어주고 같이 조사해보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초반에 너무 미친놈 취급을 했죠.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얘기라서 처음에 내가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몰랐다 하고 은근히 자기 실수를 좀 변명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끝까지 웃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프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그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바로 인정하고 수긍하는 그런 좀 용서를 구하는 마음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점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트럼프를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걸로 집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 사람이 지금 대응을 잘못하면서 플러스 1점 마이너스 1점이 됐다고 봐요. 근데 지금 보면 방송에서는 앞뒤 다 자르고 이런 거 자르고 개를 잡아먹고 있어요 한 다음에 깔깔 웃는 것까지만 보여주고 어이가 없다 나오고 끝나죠 지금. 자, 뭐 여기까지는 재미로 봤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이제 정말로 그렇죠. 최옥구 채널에 또 그 다른 채널과 비교되는 또 이 독특한 시간이 있죠. 정말로 시장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세력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가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나온 기사죠. 미국 대선 토론 후에 글로벌 시장은 해리스 승리에 더 기울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어제랑 오늘 사이에 달러가 약세로 빠졌고 국채가 랠리를 했고 비트코인과 주식 선물이 그때부터 하락을 했고 트럼프 미디어 회사 주가는 이제 우린 망했어 하면서 개장 전에 무려 17%나 폭락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트럼프 지지율에 따라 출렁대는 트럼프의 미디어 회사 알고 계시죠? DJT죠. 이게 아마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써있네.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인데 여기에서는 트럼프 해리스 토론 딱 보고 이날 트럼프 끝장났네 망했다 해리스의 압승이 하면서 개장 전 거래에서 무려 17%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시장에서 자산시장에서 확실히 해리스 승리로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금 비트코인 대통령이고 미국을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트럼프가 잘 돼야 비트코인이 앞으로 날아갈 텐데, 비트코인은 토론 보면서 아이고 오늘 노인네가 힘을 못 쓰네, 해리스가 이기네 하면서 비트코인도 1.7% 쭉 빠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 이 얘기는 지금 여기 시장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말 들어볼까요? 트럼프 대 해리스 대선 토론이 마무리되면서 시장은 이 토론의 승자가 카말라 해리스라고 예상한 게 확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ING 아시아 태평양 리서치 책임자분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만약에 어제 트럼프가 잘한 걸로 시장이 봤다면 달러가 조금이라도 강세를 보였을 것이다. 근데 어제 트럼프 딱 토론 끝나고 나서 달러가 약세로 쭉 빠졌다. 이 얘기는 시장에서도 트럼프 굉장히 못했고 해리스가 훨씬 낫다라고 평가를 내린 것이다. 모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는 일단 트럼프가 우세면은 달러가 강세로 빠져야 되고, 해리스가 우세면 달러가 약세로 빠져야 된다. 저는 쉽게 그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돈 많이 버는 분은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 어제 엔화는 1% 이상 어제 하루 만에 상승하는 일이 있었다. 왜 그랬냐? 일본 은행에 또 위원이 나와가지고 중앙은행 일본은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 또 시장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엔화가 한 번 더 강세로 확 빠졌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안에서 엔화가 강세로 빠지면 달러는 그만큼 더 약세로 빠지죠. 근데 어제 마침 또 달러가 약세로 더 빠졌다 이거네요. 더 도움도 줬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제가 봤던 게 틀린 건가요? 완전히? 기사만 믿지 말고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위에 나온 거 다 살펴보죠. 첫 번째, 트럼프 미디어 주가 개장 전에 17%까지 폭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대선 후보 토론 다음 날에 결국 개장 문 열고도 조금 회복은 했지만 무려 10% 이상 빠졌다. 하루 만에. 그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예,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트럼프만의 어떤 그런 SNS 그런 거죠. 자기가 X 페이스북 다 마음에 안 든다 나와가지고 따로 이제 만든 그런 거 도움받아서 그거죠. 트럼프가 이제 새롭게 이제 뉴욕 증시에 이거 상장하고 금년 1월부터 쫙 오르면서 한때 여기까지 금년 3월 달에 여기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를 볼까요? 네, 여기 지금 세로로 줄거서는 어제 9월 11일 하루입니다. 토론 그 전날에 이제 결과를 보고 실망해서 푹 빠졌네요. 갭으로. 맞습니다. 트럼프에 대해 실망을 했네요. 근데 재밌는 건 실망해서 푹 17%까지 떨어졌다 그 이후로 쭉 말아 올렸다는 겁니다. 계속 말아 올려가지고 저번에 제일 낮은 점 하단에서 지금 딱 걸려갖고 그 이제 지지선이 저항선이 된 그런 이제 눈치 보면서 관망하고 있는 거죠. 딱. 그런데 재밌는 거는 실망했다가 계속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계속 버린 것이 아니라. 30분 봉으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런 변화네요. 선물시장에 쭉 빠졌다가 그렇게 놀랄 일인가? 점점 정신 차리면서 계속 조금씩 더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갭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실망을 했네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 테마주의인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는 알고들 계시죠? 금년 초부터 트럼프 테마주다 먹을 거 없나 하고 투기 세력들 다 개미들도 다 모였거든요. 모여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생각보다 지금 그 법정 문제 그런 거 다 해결되고 올바른 대선 후보로 끝까지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겠다 소식이 나올 때 아주 최고조로 한번 빵 떴죠. 떴을 때 뉴스에 팔고 떠나라 하면서 이때부터 다 던지죠. 왜 앞으로 지금 트럼프가 계속 더 하반기에 이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진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대선 11월까지 갈 것 같은데 좋은 일만 남았는데 더 오르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그냥 뉴스에 다 던져버리죠. 왜 그러냐면 이 미디어 자체가 사람이 이용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 회사가 한마디로
적자투성이에 완전. 트럼프 이름 간판 하나만 빼면 도저히 손대서는 안 될 회사라는 게 드러났죠. 이미 일찌감치. 한마디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뭔 테마주다. 새로운 뭐 기술을 로봇을 개발한 회사다 해갖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회사를 직접 주소지를 찾아갔더니 저기 시골에 무슨 저기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저기 한 50평짜리 공장 하나 있는데 안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이 유령 회사죠. 막말로. 이게 완전 이거는 작전주죠. 그런 것처럼 지금 DJT의 그런 면이 계속 지금 상반기 내내 그런 난리가 났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테마주 때문에 오르긴 오르지만 이거는 뭡니까? 트럼프가 앞으로 법적 문제 때문에 공화당 후보나 될 수 있으려나? 금년 3월까지도 그런 걱정들을 했지만 확실하게 대선 후보고 공화로 갈 것 같다. 공화당 후보로 지명될 것 같다. 그리고 정말로 이번 11월에 무사하게 대선에 나와갖고 선거까지 갈 것 같다. 결정이 나는데도 그때부터 뻘이죠. 왜? 아무리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살려주려고 해도 이 기업의 재정 상태, 재무 상태,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발전 가능성 이런 거 볼 때 트럼프 대선 때문에 집중받는데 빼고는 앞으로 재미 볼 기업이 될 확률이 너무 적더라. 아는 거죠? 너무 부실해요, 기업이. 그러니까 뉴스에 팔고 먼저 도망가는 겁니다. 재미 볼 만큼 테마주 보고. 결국 이 회사는 뭐냐? 앞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그것 때문에 뭐 지원을 받고 해서 쭉 올라갈 회사는 절대 못 된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언제 없어져도 그만일지 모르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계속 이 3월 달부터 앞으로 계속 뭐 얼마 전까지도 지금 총알 맞을 때까지도 잘 되고 있었죠. 총알 맞을 때까지도 근데 계속 떨어져요. 이 회사는 버림받고 있다. 이미 이 회사의 테마주 생명 인기는 이미 반짝하고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떨어져요. 맞죠? 자, 올해 3월 26일 시초가가 70달러인데 지금 무려 76.47%를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지난 6개월 동안 폭락하고 있었다. 이거는 살릴 수가 없고 다 버리는 지금 그런 주식이라 이겁니다. 다 버리고 떠났고 그나마 남아있는 애들은 누구겠어요. 혹시 또 너무 싸지고 너무 떨어졌는데 얼마 안 하니까 돈 100만원 들고 들어와 봐야겠다. 만약 앞으로 또 트럼프한테 뭔 일 생기면 그때 또 반짝 뜨면은 그때 얼른 팔고 나와야지. 짤짤이 하려고 들어온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일 있다 하면 떨어질 때 다른 것보다 더 심하게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여기 지금 뭐 기반이 없으니까. 그래서 떨어졌는데 떨어졌어도 끌어올렸다. 생각보다 시간이 가면서 트럼프가 그렇게 못 온 것 같진 않은데 라고 생각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으로 지금 자산시장의 모든 흐름이 완전하게 지금 트럼프가 완벽한 패배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다라고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볼까요? 비트코인은 초반부터 약 토론 한 1시간밖에 안 지났을 때부터 야 우린 망했다. 끝장났다. 트럼프 완전히 지금 해리스가 구워 삼고 있다더라. 그때부터 쭉 빠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자산시장에서 완벽한 해리스의 승리를 점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정말 그런가 볼까요? 자,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지금 색깔 세로로 그셔놓은 게 바로 어제 그 대선 토론 나오고 그 이후의 어떤 시장의 변화입니다. 요거 보십시오. 원래 어떻습니까? 실망했어 하고 쭉 떨어지다가 쭉 말아 올려서 완전히 회복했죠? 오히려 오늘은 어떻습니까? 토론 끝나고 하루 지났는데 오히려 조금 더 오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기사하고 틀리네? 내가 지금 비트코인 딴 거 보고 있나? 이거 맞는데? 자, 시장에서 지금 난리 치는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하도 뭐 해리스가 어쨌네 난리를 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냉정하게 분석하면서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트럼프 그렇게 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그리고 오늘은 더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오랜만에 본 게 한번 보죠. 저번에 한번 금은 비트코인까지 본다고 제가 말해놓고 안 봤어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보지 말까요? 너무 긴가 오늘? 짧게 해야 되는데 보죠 한번. 비트코인에서 지금 이 네 가지 선을 제가 그어놨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점선 밑에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정말 위험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저번에 한번 첨벙했다가 사는데 그래도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든 뭘 해주겠다 하는데도 여기서 세 번째 선도 못 넘고 계속 고점이 낮아지는 안 좋은 흐름입니다. 예. 금과 정반대되는 흐름이죠, 지금. 예. 경기 침체의 위험이나 뭐 지정학적 위험이나 뭔가 불확실성이 점점 세질수록 금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은 낮아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렇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좋게 받쳐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네 가지 선 중에 밑에 네 번째 선 했다가 지금 올라오려다가 다시 미끄러지면 안 돼 하고 올라오려다가 트럼프 때문에 떨어지나 봐 했는데 오히려 이 중요한 지지선 저항선을 턱걸이하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이 얘기는 해리스 트럼프 대선 토론이 아무런 영향도 못 미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트럼프가 망쳤다고 생각을 처음엔 이게 뭐지? 놀래지만 해리스가 왜 예상보다 그런 웃긴 모습 나와가지고 들 떨어진 모습 나와가지고 완전 해리스 이 본질이 다 까발려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잘 방어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의외로. 그리고 트럼프는 그 공격적으로 완전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모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젓하고 포용하고 남의 얘기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굉장히 예전 지금까지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트럼프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분위기만 보면은 트럼프가 기세가 눌린 것 같고 해리스는 평소와는 다른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시장이 처음엔 놀랬겠지만 내용들 다 들고 후반으로 가고 전쟁 얘기 나오면서 저는 다 말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네 번째 이 선 이게 지금 저항선이 돼가지고 어제같이 안정이 났으면 이것을 못 넘고 내려와야 돼요. 실제 내려왔는데 다시 그 저항선 위로 턱걸이에서 올라갔다는 거는 상당히 안도하고 있다는 의미죠. 예, 기사하고요. 실제하고 다르죠. 다음은 세 번째. 해리스가 이겼다는 판정에 달러가 약세다. 자, 토론이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로 끝났다는 시장 평가 이후 달러 가치는 하락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대단하신 분이 만약에 트럼프가 이겼다고 생각했다면 시장이 달러는 강세였을 것이다. 결국 시장은 해리스가 토론을 승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뒤에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저는 이거 예전에 트럼프 대 해리스 해가지고 달러 뭐 그런 거 몇 주 전에 그 만든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 다른 요인이 있고 특히 요즘 와가지고는 다른 불확실성 등을 보면서 안전자산으로 미리부터 포트폴리오를 세력들이 옮기는 그 영향까지도 다 그 비중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분이 저보다 똑똑하니까 뭐 그런 거는 길게 보는 거고 어제 토론 바로 직후에 그 짧은 시간의 움직임 그것만 봤을 때는 트럼프가 이겼다고 생각하면 달러가 강세로 갔을 건데 약세로 빠지는 거 보니까 해리스를 이겼다고 생각하는구만 이렇게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일단 그렇다고 믿어보죠. 자, 정말 그런가 또 달러 지수 봅시다. 자, 이겁니다. 달러 인덱스. 지금 그때 보니 100.6이 요거 지금 계속 비즈를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네, 이날도 이제 어제 9월 11일 그 다음날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토론 이후에 그 다음날 시장에서 어떻게 지금 해석을 했는가 대선 토론을 평가를 했는가 보니까 달러 지수가 정말 쭉 떨어지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떨어졌다 또 다 말아 올리고 오히려 처음보다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사람 잘못 본 거네. 너무 성급하게 얘기했네. 그 직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하루 24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달러가 약세가 아니라 오히려 강세로 갔네. 그럼 그 사람 논리대로라면 시장은 해리스가 아니라 트럼프가 더 토론 잘했다고 평가한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말도 틀리네. 예. 물론 이거 말고도 어제 이제 달러가 오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게 보고 싶진 않고요. 사실은 어제 뭐가 나왔습니까? 뉴스가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의 그 서방 장거리 타격무기 허용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전쟁이 더 심각해질 양상이 나왔죠. 안전자산으로 조금 더 포지션 오는 그런 효과도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달러가 강세로 갔다 어제. 그래서 트럼프가 이겼다고 시장이 보는 거다. 그렇게 말하긴 힘들겠지만 어쨌든 아까 그 사람이 얘기한 달러가 약세로 빠졌으니까 해리스가 이겼다고 시장은 판단한다. 그 말은 지금 전혀 안 맞는 걸로 지금 일단은 봐야겠네요. 자, 다 떠나서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이런 걸로 가늠해 보는 거, 이렇게 추측해 보는 거, 추론해 보는 거 떠나서 정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고요. 아까 여론조사 63% 여기 나왔죠. 해리스가 잘했다 63% 나오는데 뭐 여론조사 사이트라는 건 다 그 기관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 또 이제 뭐 한번 뭐 발끈했다 하면 싹 오르는데 또 그게 2, 3일 또 쫙 잦아들게 되면은 여론조사가 또 훅 거품이 꺼지면서 바뀌기도 하고 해서 어제 뭐 63% 잘했다 어디 하나 인용해서 얘기했는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도박 사이트 한번 보자고요. 도박 사이트는 굉장히 돈이 걸리다 보니까 이놈들이 굉장히 냉정하죠. 예. 그래서 실제 지난 그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막 경합주에서도 해리스가 다 트럼프를 앞질렀다, 이겼다, 막 이 여론조사 보니까 막 그랬다, 막 그런 식으로 8월 말까지 나왔었지만 그때도 도박 사이트들 보면 여전히 1%, 2%, 3% 계속 트럼프 우위로 변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의 신선한 어떤 뉴페이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돌풍 때문에 약간 흥분한 거지 그런 흥분한 거 말고 앞으로 진짜 어떻게 될지 딱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트럼프가 약간 우위다. 걔네들은 계속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도박 사이트도 어제 토론이 1시간, 2시간 진행되면서 초반에 막 아이고 해리스가 이길 것 같아 하면서 해리스 승률이 막 올라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지나고 나서 지금 딱 어떻게 지금 오늘 아침에는 나왔는지 보시죠. 12시간 지나고 나서는 오늘 아침 기사에서 제가 캡처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집계한 정치 도박 시장의 해리스 당선 베팅은 토론 전에 얼마였냐? 트럼프가 52%, 해리스가 46.8%였습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항상 트럼프가 약간 그래도 더 우위다 했다는 거예요. 52%, 46.8%인데 토론 끝나고 나서는 역전됐습니다. 현재. 해리스가 50%를 넘었고 트럼프가 47.3%가 됐다는 거죠.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확실히 해리스가 잘했다고 평가를 하네요. 그런데 아까 위에 본 63%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언론의 어떤 좀 떠벌리는 경향이 있죠. 지금 보면은 51대 47이면 그 전에 트럼프가 51대 47이었는데 이게 지금 약 한 달 보름 사이에 그 전에 이제 처음 해리스 교체되고 했을 때 올랐다 내렸다 그 전당대회 기간에도 이런 식으로 서로 뒤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도박 사이트에서도. 그러니까 52대 47 정도다 하면은 언제든 일주일 열흘 단위로 출렁이면서 이랬다 저랬다 바뀌기도 하는 그런 승률이라 이겁니다. 즉 토론, 대선 토론에 대해서 도박 사이트에서는 해리스가 정말 잘했다 그렇게도 안 하고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해리스가 생각 외로 그 밑바닥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안 보여주고 잘 방어하면서 원래 해리스 수준보다는 좀 더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하고 그게 먹혀들었다. 그 정도로 지금 해석을 해서 계속 이 도박 사이트에서는 얼마 전부터 해리스를 트럼프보다 한 급 아래로 계속 배팅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이거 보니까 해리스도 생각보다 잘하네 하니까 급하게 지금 그 반동으로 포지션이 조금 뒤집어진 거 저는 이제 약간 그 정도로만 좀 보이네요. 자 여기까지 이번 추석 연휴까지 봐야 되는 세 가지 이벤트 중에 두 번째 이벤트 대충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며칠 더 지나면서 또 미세한 동향 변화가 하면 그때그때 잠깐 브레이크 뉴스식으로 조금 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결국은 언론들에서 지금 엄청나게 해리스 띄워주려고 뭐 어제 난리가 났었다. 뭐 지금 뭐 완전 망했다. 사람들이 아주 그냥 트럼프를 비웃었다. 해리스가 갖고 놀았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 개와 고양이에 관한 진실 영상 다시 한번 쭉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이번에 좀 더 살펴봤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영상에서 보면 해리스도 처음에 막 비웃고 조롱하다가 뒤에 가서 그걸 수습하려는 모습이 보였고, 내가 조금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경솔했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전부 다, 월가에서도 전부 다 지금 모든 자산 시장이 트럼프의 어떤 그 패배와 해리스가 굉장히 이번에 엄청 잘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트럼프 미디어 회사 주가, 비트코인, 달러 시장 요거를 근거로 지금 들었는데, 사실 보면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고, 특히 달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제 더 약세가 아니라 강세로 빠졌죠. 강세로 빠진 것도 그냥 빠진 것도 아닙니다. 엔화가 어제 크게 뭔 일이 있어갖고 강세로 빠졌거든요. 엔화가 강세로 빠지면 달러도 따라서 강세로 빠지지 못하고 반대로 약세로 빠져야 되는데, 그걸 이겨내고, 그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런 강한 얘기가 나왔는데도 그걸 이겨내고 달러가 엔화를 다시 밀어내면서 올라왔다는 거는, 어제 얘기한 그래서 해리스의 어떤 그 압승으로 평가했다, 요런 얘기는 사실 지금 다시 전화해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전화 안 받겠죠? 그리고 여론조사 딱 하나 가지고 63% 대단한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번 TV 대선 토론을 통해서 50대 50 박빙의 승부였다가 무려 63%로 껑충 해가지고 갑자기 전세가 변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지만, 도박 사이트 보면 항상 51, 50에서 조금 넘은 겁니다. 50에서 51, 2. 그래서 상대방은 47, 8. 47, 8. 그 수준에서 서로 박빙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 그거 하나 나왔을 뿐입니다. 매번 지금 51대 47 이런 차이로, 이런 근소한 박빙, 오차범위 내로 누가 내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들락날락 하는데, 거기에서 변함이 없다. 엎치락 뒤치락 뒹굴고 있는데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다. 박빙의 매치는 계속된다, 이겁니다. 실제 도박 사이트를 보면 맞죠? 그래서 저는 이벤트 2를 이렇게 해석하고, 바로 그 이후에 세력들이 마스터 플랜 B를 향해서 지정학적 갈등, 이벤트 3 바로 세팅을, 시간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죠. 얘네들도 진짜 하루가 다르게 지금 급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또 나온 뉴스를 보면 미국, 영국이 지금 다 모여가지고요, 우크라이나를 추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제한 해제하는 거를 긴급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외교수장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추가 지원을 약속했고요. 특히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 해제 등 우크라이나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청에도 신속히 검토하기로 해서 눈길을 끈다, 요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달러가 약세로 지금 계속 빠지고 있다가도 지금 주춤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 그 경제 영상에서 쭉 얘기를 했었지만, 달러 환시장, 그 다음에 국채시장 지금 바닥을 찾고 있다, 갈팡질팡. 어디가 진짜 바닥인가 찾고 있는데, 회원 영상에서 제가 바로 전에 회원 영상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뱅가드 같은 큰 기관들에서 이미 다른 포지션을 찾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이벤트 세계의 불확실성, 그런 것 때문인데, 어제 10년물, 어제 지금 주식시장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어제 8월 CPI 소비자 물가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그것도 지난 그 경제 영상과 회원 영상에서 제가 딱 했던 거, 일반 영상에서도 했을 겁니다. 뭔 얘기를 했냐면, 지난 9월 첫째 주 금요일에 나온 그 8월 고용 노동 보고서, 결국 그건 뭐였다고 했죠?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데이터가 섞여 있는데, 결국은 뭐다? 8월부터, 아니 9월부터 이제 곧 다음 주부터 금리 인하 미국이 시작하는데, 하기는 꼭 해야 돼. 둔화된 게 있으니까. 하지만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50bp B컷은 안 해. 왜? 아직도 뜨거운 게 혼재돼서 나오니까. 그거를 모든 걸 정당화하기 딱 그거 맞춰주려고 나온 거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50bp B컷 하면 누구 좋으라고? 중국 좋으라고? 그거는 못하고. 근데 지금 자기들도 미국도 긴축 너무 오래 해서 여기저기 위험하고, 또 대선 전까지 해리스 밀어줘야 되니까, 경제를 보살펴야 되니까 하기는 해야 되고, 적정하게 중간에서 딱 25bp 하려고 지금 그 방향으로 세력들이 끌고 가는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나온 8월 CPI도 똑같았어요. 그냥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뭡니까? 결국은 CPI 소비자 물가는 헤드라인 수치는 뚝뚝 떨어지면서 둔화되는 걸로 아주 좋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금리 인하 해도 되겠네. 쓸데없이 고금리 하지 말고. 하지만 그 안에 보니까 뭡니까? 주거비, 근원, 코어 물가 그거는 오히려 상승했죠. 이거 금리 인하 하긴 하는데 조금 찝찝하죠. 함부로 못 하겠죠. 그러니까 어제 그것도 딱 결국 뭡니까? 25bp 인하하는 게 제일 맞겠다. 연준이 하는 말이 맞네.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딱 거기에 맞춘 안성맞춤이죠. 안성 그 방자인가요? 그게 딱 이게 안성맞춤 뜻이 그거죠. 어제도 결국 그렇게 나왔다.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건 어제 10년물 경매에서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경매가 있었는데 서로 사겠다고 다 달라들어가지고 수요가 아주 높아가지고 아주 싼 할인율 이자에도 내놔도 다 잘 팔렸다. 아주 성공적으로 경매가 끝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낮은 금리에 형성이 됐다. 즉 미국 10년물 국채를 사겠다고 달라드는 애들이 어제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누가 많았냐? 해외 수요. 미국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해외에서 간접 수요가 무려 76.1%에 달하는데 이거는 작년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다. 갑자기 높아졌다는 거죠. 해외에서 미국 국채 10년물짜리 사겠다는 애들이 막 몰려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의외였다. 해석을 해보니까 왜 의외였냐?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 채권시장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어제 마침 나왔던 미국의 8월 CPI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좀 실망했죠. 그래서 금리 인하 그렇게 빠르게 급하게 안 할 것 같아 하고 좀 실망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국채에 대해서도 아직 국채가 바닥이 아닌가 봐. 아직 국채 살 때가 아닌가 봐 하고 좀 수요가 뜨뜻미지근할 거다. 자기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문 열자마자 이게 웬일이야? 거의 기록적으로 와가지고 특히 해외에서 와서 미국 국채 주시오고 다 줄 섰더라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지금 한 단계 더 꼬아가겠다는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특히 해외에서 미국 국채 더 사겠다고 몰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벤트 1, 2, 3에 따라서 큰 자산시장, 큰 손 세력들은 먼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변해가나 봐야겠죠. 그럼 미국 국채 금리가 또 내려갔을까요? 10년물이? 보는 김에 요거까지만 보죠. 어제 9월 11일 날 이거 뭐야? 아까 기사하고 다르네? 9월 11일 해외에서 그렇게 막 간접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갖고 낮은 금리로 뚝 떨어졌다면서요, 금리가. 근데 그랬다가 다시 올라갔네? 그렇죠? 그렇게 안 떨어졌는데 꼬리만 달고 다시 말아 올렸는데 10년물 금리가 제가 볼 때 요거는 그 전에 그 경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큰 기관들과 세력들은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겠다고 말씀드렸죠. 1차 그 이벤트 1 노동 고용주간 끝나고 그러면서 지금 환시장과 채권시장에서 바닥을 찾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큰 손들 뱅가드나 그런 데에서 이제 시장을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 막연히 금리 인하 하면서 어디까지 되겠지가 아니라 너무 금리 인하 기대를 크게 품고 우리가 많이 내려간 것도 있고 시장의 불확실성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씩 지금 너무 급하게 내려갔다 바닥을 좀 찾아야 된다 그런 반대 포지션들이 지금 하나둘 생기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려고 해도 밑에서 받쳐주는 힘들이 생기면서 지금 얘가 바닥을 찾는 과정 그런 거에 일련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은 이제 앞으로 전체 시장 내러티브가 어떤 식으로 서서히 변해가냐에 따라서 진짜 모습이 나오겠죠. 이제 오늘 또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이렇게 해서 9월 추석 연휴까지 살펴봐야 될 이벤트 1, 2, 3에서 시장의 세력들은 우리가 모르게 먼저 깜빡이를 어떤 식으로 피는가 봐야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이벤트는 어제 오늘 하루 만에 그냥 거의
깜빡이가 다 나와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좋지 않은 방향이죠. 세계의 어떤 평화와 안정을 생각하면 어쨌든 깜빡이 나온 거, 일단은 깜빡이는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추석 연휴 시작하면서 바빠지실 테니까 대충 이렇게 급하게 일단 이벤트 2, 3까지 대충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혹시나 그래도 계속 내일부터 연휴까지 이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있으면 또 잠깐 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예.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